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교재는 289페이지 펴놓으시고요. 예, 기출문서 289페이지입니다. 펴놓으시고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복습을 한번 또 해보고 또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우리 지난 시간에 종합부동산세 우리 배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한두 문제가 출제되는데 32회 지난 32회 시험에서 3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33회 시험에서는 한두 문제 출제 예상하시면 되고요.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국세죠. 예, 자 보시면 자 어떤 것들을 우리가 공부했냐 그러면 자 종부세에서 특징이라든가 성격, 과세 대상, 납세무자, 또 과세 표준, 세율, 세액 계산인데 이런 것들은 아직 이번 순환에서 기출문 과정에서는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거고요. 또 납세 절차 공부했습니다. 종부세 이런 것들, 납세지, 그 다음에 비과세 이런 것들은 아직은 공부하지 않았고요. 재산세 항상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묶어서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그럴 때 만약에 1번부터 한 3번까지 4번까지 재산세 지문이 나오고 또 한두 개가 또 종합부동산세 지문이 나온다. 또 반대로 재산세 지문이 한 두 개 나오고 종합부동산세 지문이 한 세 개 나온다. 이럴 때 재산세와 종부세 묶어서 한 문제 나오면 정답은 주로 어디에 있다? 종합부동산세에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문은 1번부터 읽지 말고 5번부터 읽어 나가시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종부세 특징 같은 것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국세고 종부세는 인세라 소유자별로 전국에 있는 주택이나 토지 가격을 합산해서 과세하고요. 종부세 납세무자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도 납세무자가 되는데 개인이 납세무자일 때는 세대별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 합산한다는 거 배웠죠. 부부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로 따로따로 과세합니다. 법인은 법인별로 과세하고 이런 것들 대표적인 보유과세고 종부세도 과세 기준을 기준으로 해서 뭐든지 판단한다고 그랬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정부과세인데 예외적으로 납세무자 고의소 휴통해 버리고 뭐 할 수 있다?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 배웠습니다. 자, 종부세는 납기는 무조건 대상 종류 관계없이 12월 1일부터 무조건 15일까지입니다. 토지물이든 주택분이든 토지라고 해서 9월달 아니라는 거 여러분 주의하셔야죠. 네, 그 다음에 분할납부 허용되는데 물납은 자 폐지가 됐습니다. 물납 아무리 꾸준으로 보면 안 돼요. 작년에도 나왔지만 정답지문으로 물납 허용되지 않고요. 나중에 배우지만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면 자 그러면 재산세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종부세도 그대로 비과세 감면된다는 걸 나중에 배웁니다. 세율은 이번 순환에 공부하지 않는다. 이거 제가 이걸 바꿔놓는다는 게 또 안 바꿔놨네. 종합부동산세는 세율 구조는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이 다 적용됩니다. 세율은 비례세율, 차등 비례세율과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한 비례세율과 또 과표 커지면서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이 다 적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요. 우리 종부세 납세지는 자 거주자다 그러면 개인인 거주자다 그러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한다 했습니다. 집값과 불벌하고 그다음에 보유세다 보니까 재산세처럼 종합부동산세도 세부담 상한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하는 세부담 상한 규정이 허용됩니다. 그래서 올해 자 이번 순환에서는 자세한 것은 우리가 배우지 않고 다음에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하여튼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전년도보다 올해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한다는 거 이런 것들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자, 특징들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종부세. 자, 특징 공부했고 역시 종합부동산세도 역시요. 사실주의 과세하니까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되고 또 현황 부과합니다.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이런 것도 공부했습니다. 자,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대상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종부세 부과되느냐가 시험에 자주 나왔는데요. 자, 보시면 종부세 대상은 자, 주택과 토지죠. 종부세 대상은 주택과 토지인데 이 주택에서 별장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는 거. 재산세에서 별장은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는 주택, 별장은 사치성 재산이라고 하는데 지방세에서 그래서 별장은 재산세에서 4% 우리 세율은 아직 안 배웠지만 고율의 세율을 적용해서 과세를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별장은 재산세에서 이미 고율 과세했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또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고급주택이라는 것은 또 포함을 합니다. 고급주택은 나중에 자세히 배우겠지만 취득세에서만 중과세하고
자,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일반주택과 똑같이 과세합니다. 재산세에서 일반주택과 똑같이 과세하니까 역시 종부세 예상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종부세 예상은 주택과 토지인데 주택의 별장은 어떻게 한다? 제외하고 고급택은 어떻게 하고? 포함하고 이렇게요. 토지, 모든 토지인데 이 토지 유형을 우리 재산세에서 별도 종합 분리대상 토지로 나눴습니다. 그럴 때 별도 합산대상 토지 그러면 흔히 상가 토지 같은 것을 떠올리시면 돼요.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 이런 것들, 또 나대지 잡종지라든가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토지들이 다 종합 합산대상 토지였죠. 그랬을 때 별도 종합 얘네들은 종부세 예상이 되는데, 분리대상 토지는 저율 분리대상 토지 그러면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가 있었죠. 또 고율 분리대상 토지 그러면 고급 오락장, 골프장용 토지 같은 게 있는데요. 자, 이런 분리대상 토지 이런 것들은 저율로 과세할 필요성 때문에 저율로 과세하거나 이미 재산세에서 고율로 과세하기 때문에 저 분리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기억합니다. 그래서 별도 종합합산대상 토지만 대상이고 분리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이런 거. 자, 그다음에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있는데요. 재산세 대상인데 종부세 대상이 아닌 것들이 있는데, 건축물요. 어떤 건축물은 아니라고 했어요. 상가용이든 공장용이든 고불악장용이든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고 선박 항공기 아니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별장, 자,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금방 말씀드렸고, 분리대상 토지도 저율이든 고율이든 종부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합산배제 대상 주택이라고 해서 전국에 있는 주택을 합산해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데, 근데 합산해서 배제시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종부세 대상이 아닌 주택들이 있는데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대주택은 많이 공급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제외하는데, 다만 최근에는 이제 종합부동산세 민특법이라고 해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특법이라고 흔히 줄여서 얘기하는데, 자, 이런 법에 의해서 이제 지금은 아파트 같은 것들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도 없고, 또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취득한 주택들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종부세 예상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혜택을 안 주고 있다. 그렇지만 하여튼 기억할 때 자세한 요건은 모르셔도 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해서 배제한다. 즉 대상이 아닌데, 다만 자, 포함되는 것들이 있다더라. 이렇게만 알고 가시고요. 종업원의 주거에 공하기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이나 또 주택건설사 사업자가 집 지어놓고 미분양돼서 보유하는 미분양주택이나 어쩔 수 없이 보유하는 거죠. 또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이라든가 등록 문화재주택 같은 이런 것들은 종부세 합산해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등록 문화재주택은 지금 30회 시험 때도 정답 지문으로 나오고 32회에서도 정답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등록 문화재주택은 당연히 종부세를 부과하는 취지는 부동산 과열기에 부동산 과다보유억제, 투기억제 하기 위해서 도입한 세금인데, 얘네들 등록 문화주택이라든가 등등 얘네들은 종부세 과다보유억제, 투기억제와 거리가 멀죠. 그래서 종부세 부과는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하여튼 등록 문화주택 두 번씩이나 나왔네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다음에 문제도 봤습니다. 지방세법상 살성재산에 해당하는 별장과 고급택은 모두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니다. 네? 자, 여러분 이거 X입니다. 자, 왜 틀렸습니까, 여러분? 고급주택은 취득세만 중과세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고급택. 요건은 아직 안 배웠지만 고급택이라는 것은 취득세만 중과세지. 다른 세금은 일반주택과 똑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종부세 예상이 됩니다. 재산세에서 일반주택과 똑같이 과세하기 때문에 별장 제외 고급택 포함입니다. 자, 그래서 고급택은 종부세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재산세 대상 중에서 분리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다. X입니다. 별도 종합합산 대상 토지만 대상이지 분리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랬죠? 예.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공장용 건축물과 상업용 건축물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니다. 맞죠, 여러분들? 어떤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맞고요. 또 문제 보시면 국가 등록 문화재주택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 이거 32회, 30회 두 번 나왔다 그랬죠? 등록 문화재주택은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당연히 종부세 부과하는 취지, 부동산 과다보유억제, 투기억제와 거리가 멀죠?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종부세 납세무자 누가 될 것이냐?
자, 종합부동산세는 아무나 내는 세금이 아니니까 이 납세무자에 관한 것은 이게 기준이 자주 시험 지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종부세 납세무자요. 자, 종부세 납세무자는 재산세 납세 의무자 중에서요, 법에서 정하는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를 과세기준일 2월 1년제, 역시 실질과세 원칙상 사실상 보유한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구체적인 기준이요, 주택분이요. 여러분 2021년도에 종부세,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개정이 되는데 그 중에서 개정된 내용 중에서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택분은 개인과 법인을 어떻게 한다? 구별한다는 거. 토지분 종부세는 종전과 똑같이 개인이 납세무자든 법인이 납세무자든 달라지지 않는데 주택분은 개인이 납세무자일 때와 법인이 납세무자일 때가 달라요. 자, 그래서 구별이 되는데 그래서 요거 이제 나중에 우리가 기본서 가서 이제 배우게 되면 좀 더 자세하게 그 다른 점들을 배우게 될 건데요. 어떻든 간에 납세무자, 주택에 대한 납세무자, 자, 요에 그 기준이 다릅니다. 자, 개인과 법인이에요. 그래서 개인의 경우에는 납세무자별로 공시가격이 얼마요? 6억 원을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근데 제가 뉴스를 봤는데 11억까지 과세되지 않는다고 내가 뉴스를 봤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것은 1세대 1주택자요. 단독 소유, 단독 명의로 된 1세대 1주택 또는 부부 공동명의인데 둘 중에 한 사람을 납세무자로 정해서 1주택자로 신고하게 되면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과 똑같이 계산하는데 그때 그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은 종부합 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과세표준 계산할 때요. 나중에 우리가 이번에는 안 배웠어요. 나중에 이제 자세히 배우게 되는데 그 과세표준 계산할 때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일반적으로는 6억 원을 공제하는데, 왜냐하면 6억 원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니까 6억까지는 납세무 없죠. 근데 거기다가 6억 공제한 거기다가 일반적으로 6억 공제하는데 주택분은 거기다가 단독세 1세대 주택은 추가 공제라고 그래서 기초공제, 추가 공제라고도 하는데 5억 원을 또 공제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얼마 공제? 11억이요. 이게 2021년 가을에 개정되기 전까지는 3억 원을 추가 공제했어요. 6억에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9억 원을 공제했었죠. 그래서 9억까지 실질적으로 과세지 않았는데 이 추가 공제가 5억 원으로 개정됨으로 인해서 그 5억 원 공제하고 또 6억 공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1억 공제합니다. 그래서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은 얼마까지? 11억까지 종부세가 실질적으로 과세가 되지 않는 거고요. 그거하고 구별하셔야 돼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종부세 납세무자는 공시가판 금액이 6억 초과하는 자입니다. 집 한 채 가격이 6억을 초과했든 여러 채 합친 가격이 6억을 초과했더니요. 근데 법인은 공시가격 관계없이 납세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법인은 나중에 이제 세율도 배우겠지만 법인은 세율도 높아요. 그래서 법인은 하여튼 좌우지간 주택을 보유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에서 법인은 공시가격 관계없이 납세무자가 된다는 것. 개인과 법인을 구별합니다. 또 여러분요. 종합부동산세,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국내 소지하는 토지에 대해서 지방세법 중에 따른 종합합산 대상과 별도 합산 대상으로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이걸 슬쩍 바꾸면 여기다가 뭘 집어넣냐? 종합합산 대상과 별도 합산 대상 및 분리대상으로 구분한다. 분리대상 토지를 슬쩍 집어넣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분리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토지에 대한 종부세 납세무자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 나대지잡종지가라든가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기준이 엄격합니다. 자, 요거는 얼마 초과하는 자? 5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고 공시가판 금액이.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상가토지이기 때문에 기준을 널널하게 합니다. 그래서 얘는 얼마? 80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다. 그래서 주택분 개인의 경우에 공시가 합한 금액 얼마 초과하는 자? 6억 초과하는 자. 근데 법인은 공시가격 관계없이 납세무자가 되고, 그 다음에 종합합산 대상 토지 얼마? 5억 초과하는 자.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얼마? 80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입니다. 시험 지문에 단골로 깔려 나옵니다. 자, 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가 개인인 경우에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이며, 법인이 납세무자인 경우에는 공시가격에 관계없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 O, X요. 예? X예요? 왜 틀렸어요, 그러면? 뭐가 틀렸어요? 개인은 공시가판 금액 얼마? 6억 초과하는 자. 법인은 공시가격 관계없이 납세무자 된다고 그랬죠? 맞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맞고 계속해서 봅니다. 자, 과세기준일 현재 또 그거 틀렸다고 또 의기소침해가지고 대답 안 하고 그러지 말고
틀려도 계속 대답하시는 거 여러분들. 그래야지 더 잘 기억나지.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문자로서 국내에 소지하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 공시가판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부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OX요. 자,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얼마요? 5억 초과하는 자. 맞습니다. 별도 합산은 80억 초과하는 자. 그래서 5억 초과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무엇인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로 한다. 7월 1일이다. 아니죠? 재산세하고 똑같이 언제다? 6월 1일입니다. 종부세나 재산세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고 항상 얘네들은 6월 1일을 기준으로 뭐든지 판단한다고 그랬습니다. 재산세, 종부세.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종부세 납세 절차입니다. 자, 종합부동산세 납세 절차도 뭐 단골로 나오는 건데 과세기준 및 납세지에서 과세기준일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납세지를 보시면 거주자다, 개인인 거주자다 그러면 자, 어차피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는 어차피 어디다 세금을 내든 국고로 귀속하니까 집 가까운 곳에서 분리불하고 거주자인 개인일 때 종부세 납세지는 소득세법상 납세지 규정을 준용해 가지고 따라가 가지고 주소지를 자, 납세지로 합니다. 주소지 없을 때는 거소지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합니다.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특이하게 개인인데 비거주자일 때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가 없는 비거주자일 때 마돈나를 떠올리셔야죠. 국내 만약에 마돈나가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 써야죠. 근데 사업장이 없다 그러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이것도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죠. 그 토지나 주택, 소재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에 비거주자일 때. 법인은 뭐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당연히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로 가겠고요. 그래서 종부세 납세지가 나오면 개인이 납세문자일 때 거주자냐 비거주자에 따라서 납세지 달라지니까 주의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인 거주자일 때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 그러면 틀려요. 주소지지. 개인인 거주자일 때는 잘 보셔야 되고 징수 방법.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부가징수죠. 그래서 관할 세무서장이 세금을 계산해서 해당 연도 언제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가징수합니다. 종부세 납기는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무조건 언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12월 16일부터 30일 아니에요. 뭐 토지분이라고 해서 9월달 아닙니다. 자, 주택 절반은 7월달, 나머지 절반 9월달. 이거 재산세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 항상 주의하시고.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는 납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해서 고지서 발부할 때는 재산세나 종부세나 납기 개시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발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그래서 일단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달리 납기 달라지지 않고요. 또 여기 보시면 재산세의 경우에도 납기 개시 며칠 전까지 고지서 발부했어요? 5일 전까지 발부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재산세나 종부세나 똑같습니다. 고지서 발부할 때는 납기 개시 며칠 전? 5일 전까지 발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보시면요.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고지서가 날라오는 게 원칙인데, 자, 부가징수에도 불구하고 종부세를 신고 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문자는 고지서 날라온 고시통에 버리고 뭐 할 수 있다? 종부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연도 역시 신고 납부 선택하더라도 언제까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관할 세무서장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고지서 날라온 거 휴지통에 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신고납 선택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징수 방법 및 납부 절차에서 원칙으로 종합부동산세 정부부가 과세할 때 고지서가 발부될 때 법정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 고지 후에 납부 전 가산세. 여러분 지방세나 국세나 제가 지난주에 다 비교해서 정리해드렸었는데 가산세, 가산금이요. 고지서가 날라왔다. 자, 그런데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지방세나 국세나 고지서 바꾸서 납부기한 내 미납부했다. 몇 프로? 3% 깔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0.02% 10만 분의 25로 납부정가산세 정도입니다. 이 합한 게 납부정가산세예요. 자, 그런데 지방세, 가산금은 재산세 라든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불성실에서 가산세 정도일 때 가산세 합한 금액을 고지서 발부했는데 미납부했다. 하여튼 지방세 고지서 날라왔는데 고지서 바꾸서 납부했는데 미납부했다. 하루 딱 지나면 몇 프로? 3% 깔고
지방세는 한 달씩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한 달씩 경과할 때마다 몇 프로씩? 0.75%씩 1만 분의 75, 즉 0.75%씩 중과상금 적용됩니다. 그죠? 근데 국세는 거기서 발부됐다 종부세처럼 나쁘게 한 하루 딱 지나면 3% 깔고, 자 지방세는 월별로 한 달씩 지날 때마다 0.75%씩인데 국세는 1일 0.02%, 일별로 0.02% 적용됩니다. 고지서 바꾸서 미납부했을 때.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예외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신고 납세를 선택하는 경우에, 신고 납부 선택하는 경우에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신고 납부 선택했는데 신고 납부 불성실하면 가산세 적용되는데, 그때 신고 불성실 가산세에서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신고 기한 내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를 해야지만 신고 납부가 선택되는 거니까, 아예 신고하지 않는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과소신고, 적게 신고하는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고 납부 선택했을 때. 자, 납부장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물납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굽시고 넘어가면 안 돼요. 종부세, 양도세는 물납 안 되고 분할 납부는 됩니다. 납부할세 얼마? 250만 원 초과할 때. 납부할세의 일부를 납부기한 지는 몇 개월 내? 6개월. 재산세는 2개월인데 종부세는 몇 개월? 6개월 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재산세 부과세는 어떻게 배웠어요? 재산세는 지방교육세가 20% 부과돼. 근데 종부세는 어떻게 배우라고 했어요? 종농이, 농특세가 20% 부과됩니다. 자, 문제 볼까요? 관할 세무상은 종부세 징수하고자 하는 때는 납세고지세, 납부고지세,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입증과 세액을 기재해서 납부기한 개시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발부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 맞습니다. 5. 자, 그 다음에 관할 세무장은 납부할 종부세 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OX요. 물납은 아무리 꾸시도 먹으면 안 되죠? 물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시면 종합부동산 재산세, 종부세 비교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쭉 비교해서 봤습니다. 재산세는 원칙 물세라 주택 같은 거 주택별로 각각 개별 과세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토지만 당해 시군구 관할 구역내 토지를 소유자별 합산 과세합니다. 근데 종부세는 주택이든 토지든 전국에 있는 토지나 주택 가격을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토지는 토지, 주택은 주택끼리. 그래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당해 시군구 관할 구역내 토지만 합산, 얘는 전국인 토지를 합산. 주택은 주택별로 각각 따로따로 개별 과세하죠. 합산한다 그러면 틀리고 재산세는. 근데 종부세는 전국인 주택을 합산하고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과세 기준일 납세금 성립식이 똑같습니다. 6월 1일로. 재산세 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인데 종부세는 토지하고 주택만 대상이고, 하여튼 건축물, 어떤 건축물이든 아니고 선박, 항공기, 별장, 분리대상 토지는 재산세 대상이지만 종부세 대상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비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별장, 재산세 대상이 되고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 되고 별장은 4% 비례세율 적용됩니다. 나중에 세율 자세히 배울 건데요. 종합부동산세 그러다 보니까 이미 재산세에서 고율과세하니까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급택은 취득세만 중과세지 일반 주택과 똑같이 과세하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이 된다. 세율 구조, 나중에 지금 오늘 이번 순환은 세율을 안 했고 그러니까 뭐 공정시장값 이런 거 이제 곱하는 게 있는데 아직 안 배워서 여러분들 넘어갑니다. 지금은 이번 순환에서는. 자, 재산세는 고지서가 발부되는데 납부기 전에 미납부했다. 하루 딱 지나면 몇 프로? 3% 깔고 가산금 적용되는데, 일반 가산금 3% 깔고 계속 안 내면 월별로 매 1개월 경과할 시마다 0.75%씩 중가산금 적용됩니다. 근데 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부됐을 때 납부 고지 후에 납부정가산세는 똑같아요. 지방세나 국세나 고지서 받고서 하루 딱 지나면 3% 깔고, 근데 국세는 월별이 아니라 일별로 1일 0.02%로, 지방세 중과상금은 한 달씩 지날 때마다 월별로 0.75%씩. 차이점 아시죠, 여러분들? 차이점 비교하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이렇게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정가산세 이렇게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될 수 있다. 무신고가산세 적용되지 않지만, 소액징수면제, 재산세는 고지서 장당 세액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그죠? 근데 종부세는 재산세 같은 소액징수면제는 없습니다. 물납, 재산세는 물납과 분할납부 모두 허용되지만 종부세는 물납 안 되고 분할납부만 됩니다. 납세지 재산세는 그 지자체로 돈이 가야 되니까 토지, 건축물, 주택, 그 재산 소재지입니다.
근데 종부세는 거주할 때 주소지권 할세무서라는 거. 거주할 때는 종부세는 부동산 소재지가 아니에요. 주의하고. 그 다음에 납기, 재산세 이렇게 대상 종류에 따라 납기가 달라지는데 종부세는 무조건 언제다? 대상 종류 관계없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가세, 재산세는 재진이, 종부세는 종농이 이렇게 우리가 외우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재산세, 종부세, 분할납부 비교 보면 재산세, 종부세, 분할납부 기준금액 둘 다 250만 원 초과할 때 제가 윙크 보내달라고 그랬죠? 근데 분할납부요. 재산세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 내, 종부세 몇 개월 내? 6개월 내 분할납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시고. 시도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못한다고 주눅 들어있으면 안 되고 최선을 다해야죠. 뭔가를 붙잡기 후회를 남기지 않기에 최선을 다하는 시바타도의 할머니 시도 읽어드렸고요. 소득세 총설은 뭐 특별히 자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소득세 납세자는 개인입니다. 비법인사단, 재단, 단체 포함해서. 근데 그 개인을 고자와 비고자로 나눠서 납세 의무의 범위, 과세 대상의 범위, 즉 납세 의무의 범위와 납세지 등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고자라는 것은 국적 여부 관계없이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 주소가 있거나 또는 183일 이상 거소둔 개인을 말하고 국내 국에서도 모두 과세한다는 거. 고자일 때는 주소지관 할세무서를 납세지로 한다는 거. 비고자일 때는 마돈나 항상 떠올리고 국내 원천 소득만 과세하고, 그죠? 그래서 납세지는 주소 고소지로 갈 수 없으니까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 소유지, 사업장이 있으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주자는 항상 가수 싸이나 BTS 멤버들을 떠올리시면 되겠고요. 소득세 과세 방식, 종합과세, 분리과세 방식이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분류과세 방식.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각각 별도로 따로 구분해서 과세하는 방식인데, 어떤 게 분류과세 방식을 채택한다? 양도소득이요.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양도세 계산할 때 따로 양도소득만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그렇죠? 분류해서. 자, 분류과세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O, X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구분해서 계산하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인사말도 드렸고요. 자, 하여튼 뭐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이 움트려면요, 낮아진 하늘에서 하얀 눈이 내리고, 아직 눈도 제대로 안 내렸죠? 하얀 눈이 내리고 소복기 쌓인 눈이 봄볕에 녹아 흐르고 봄꽃이 피어야만 됩니다, 여러분들. 그때까지는 또 그 이후에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인내하면서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자 가시면 되겠습니다. 발전 속도가 늦거나 좀 안 되더라도, 이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도 차근차근 여러분들 계속 수강하시면서 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는 다 이제 확 드러나는 날이, 확 실력이 높아지고 또 뭔가 안개처럼 답답했던 것이 확 보이는 그런 날이 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5주차인데 여러분 고개 드시고 자 목 운동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자 스트레칭 합니다. 반대로도 돌리시고, 아이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리시고, 아이고,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낍니다. 자 어깨도 돌리시고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뭐 비도 오고 또 비가 조금씩 내리더라고요. 비가 조금씩 내리고, 그리고 또 그다음에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는 하늘을 창밖을 딱 보면서 눈이 오는 건가? 왠지 하늘이 눈이 금방이라도 내릴 것 같은 그런 하늘이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비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눈이 오면 마음은 막 즐거워집니다. 근데 뒷일은 이제 걱정됩니다. 이 도로가 막혀가지고, 그죠? 근데 일단은 하여튼 뭐 눈이 내리길 또 기대하면서 봅니다. 양도소득세 의미 과세상인데요. 자, 오늘 교재 289페이지 여러분 펴놓으시고요. 양도세 의미 특징인데 의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자, 같이 289페이지 펴놓고 의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은요, 개인이요, 우리 같은 개인이 사업성 없이요, 사업성을 가지고 팔면 사업소득이고, 개인이 사업성 없이 토지 건물 등을 유상으로 대가를 받고 양도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자별로 합산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1월 달에도 부동산 팔고 5월 달에도 팔면 그 양도소득을 전부 다 합산해서 거주자인 경우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는 그런 국세입니다. 양도소득세요. 넘어갑니다. 290페이지 특징 여기 펴놓으시고 제 설명을 또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도소득세요. 의 및 과세 대상에서 먼저 양도세 뭐가 잘못되어 있네요? 종합부동산세 교라고 되어 있네. 아이고 이게 제가 새벽에 또 연락이 또 작업하다가 또 뭔가 이게 또 미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아니라 이 제목이 양도소득세입니다. 당연히. 자, 양도소득세 개요를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국세고 또 그 다음에 유통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이고요. 우리가 취득한다 소유권 오죠. 양도한다 가죠. 왔다 갔다. 유통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 이거 또 뭡니다. 인세입니다. 양도세는 인세라 양도자별로 어떻게 하냐?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1월 달에도 부동산 팔고 5월 달에도 팔고 10월 달에도 팔았다. 그 마지막에는 그 양도소득 전부 다 합산해서 양도세를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도세는 인세다. 양도자별로 합산 과세합니다. 종부세 양도세는 인세죠. 합산 과세하고. 그 다음에 법에 열거된 자산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열거주의 과세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 방식 채택하고 있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하죠. 그래서 종합소득, 퇴직소득과 어떻게 한다? 구분해서 과세한다는 거. 합산하여 포함하여 그럼 틀려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요. 개인 단위 과세하기 때문에 공유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분배 비율에서 분배됐거나 분배될 소득 금액에 따라서 여기가 포인트인데 각 거주자별로 납세금을 줍니다. 여러분들 부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자산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계산은 각각 계산해서 각각 납부금을 줍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각 거주자별로 납세금을 진다, 각각 계산해서. 자,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양도세를 보시면 양도세는 우리 같은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계산해서 자, 법에 열거되어 있는 자산을 사실상 양도한 경우에요. 우리 양도세 납세 의무자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재를 보시니까 290페이지 특징을 한번 봅니다. 동그라미 1번에요. 양도소득세는 사업성 없이 우발적, 비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업성을 가지고 계속적, 경상적인 소득에 과세하는 종합소득과는 구별이 되고요. 즉 사업성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양도소득과 종합소득의 사업소득으로 구별합니다. 그래서 사업성 가지고 팔면 사업소득이고 사업성 없이 팔면 양도소득이고요. 똑같이 개인이 양도하지만 2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 소득세법에 열거된 자산을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열거주의 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 법에 열거된 자산을 양도했을 때만 양도세가 부과되고요. 3번이요. 밑줄입니다. 개인 단위 과세 제도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공유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분배 비율에서 분배됐거나 분배될 소득 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납세금을 진다. 아까 그랬죠, 제가? 부부도 따로따로 각각 계산합니다. 동그라미 4번 밑줄입니다. 또 양도소득은 분류과세함으로 종합소득, 퇴직소득 등과 어떻게 한다? 구분해서 과세한다. 그래서 29회 시험 때는 이게 정답 지문으로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하는 조세이다. 다만 무신고의 경우는 과세관청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양도세요 특징 중에서 여러분 유통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이고 인세 합산과세하고 분류과세한다는 그런 거. 자, 양도소득세도 보세요.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죠. 다 직접세고 독립세고 보통세고 종가세고 정률세율이 적용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5개 주요 세금의 성격을 얘기할 때 지금 계속 나왔었죠. 밑반찬처럼 깔려 나오는 공통적인 성격이었고, 역시 양도소득세도 사실주의, 실질주의 과세입니다. 그래서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고요. 현황 부과합니다. 양도일련제,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합니다, 여러분. 자, 이런 특징들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과세 대상입니다. 양도세는 어떤 것을
양도세는 어떤 것을 양도했을 때 부과될 것이냐 과세상인데요. 우리 일단 첫 시간은 여러분들 첫 시간은 아니구나. 양도세 과세상을 좀 더 보려고 했더니 과세상을 잠깐 쉬었다가요. 우리 정비하고서 본격적으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타임으로 오늘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정비하고서 과세상부터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